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금융 1타 강사 박곰입니다. 박곰이의 사부작 ETF편 드디어 마지막 4부입니다. 그동안 사부작 하면서 ETF에 대해서 자세히 배워봤는데요. 지금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ETF가 뭔지도 이제 알겠고 장단점도 알겠고 종류 많은 것도 알겠는데 그래서 어떤 ETF를 고르라는 거야.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으로 ETF를 비교하고 고르면 좋을지 지금부터 좋은 ETF 고르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ETF는 특정한 목표치인 기초지수, 그걸 따라가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ETF를 인덱스 ETF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ETF는 높게 가는 게 아니라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는 좋은 ETF를 고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기준들을 비교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몇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높을수록 좋은 거 3가지, 순자산, 거래량, 수익률. 낮을수록 좋은 거 3가지, 괴리율, 추적오차, 보수.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이제부터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높으면 좋은 것 첫 번째는 순자산입니다. 우리가 주식의 크기를 볼 때 모든 주식의 합인 시가총액을 보듯이 ETF도 모든 걸 다 모아놓은 크기를 의미하는 순자산을 보게 됩니다. 초보 투자자분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시가총액이 큰 우량 기업들에 먼저 투자하는 것처럼 ETF도 순자산이 큰 것이 좋습니다. 사실 ETF가 무조건 크다는 것이 수익률이 좋다거나 비용이 낮다거나 그런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가 선택한 ETF가 이미 많은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았고 대표성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을 찾아간다면 내 입맛에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적어도 실패할 확률은 낮다는 거 공감하시죠? 만약 다른 조건이 비슷한 두 개의 상품을 비교하고 있다면 순자산의 덩치가 더 큰 ETF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높으면 좋은 것 두 번째는 거래량입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많아야 내가 원하는 가격으로 바로바로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이든 ETF든 동일하게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주식시장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가격이 만나서 거래가 결정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주문을 내는 호가창을 보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가격들, 매수 호가라고 하고요. 주식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가격들, 매도 호가라고 하죠. 이것이 만나는 이 선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ETF여서 거래량이 낮은 ETF 같은 경우는 이 둘의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수량을 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적다는 것은 사야 하는 사람에게는 좀 더 비싸게 사야 할 리스크,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더 싸게 팔아야 하는 리스크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결국 거래량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높으면 좋은 것 세 번째는 너무나 당연한 수익률입니다. ETF는 각자 따라가고자 하는 기초지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지수를 따라가는 ETF들을 비교하다 보면 저마다 수익률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들 동일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누가 좀 더 잘하고 누가 좀 더 못하는 그런 미세한 차이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죠. 5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은 없지만 더 아프고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는 거죠. 모두가 똑같이 소중한 손가락이지만요. 수익률은 결국 그 작은 차이들이 모여서 큰 차이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결과물입니다. 동일한 곳에 투자를 하는 두 개의 ETF를 비교할 때 둘 다 충분히 순자산이 크고 충분히 높은 거래량을 보여준다면 당연히 높은 수익률을 선택하는 거죠. 이번에는 반대로 낮으면 좋은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낮으면 좋은 것 첫 번째는 괴리율입니다. 이게 주식이나 펀드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ETF에서만 나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ETF는 여러 주식들을 모아놓은 모든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속에 들어있는 여러 주식들의 가치를 다 모으면 이 ETF만의 시가총액이라고 부를 수 있는 순자산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ETF의 주식 수로 나누면 ETF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가치가 나옵니다. 이걸 NAV라고 합니다. Net Asset Value란 뜻이고요.
순자산 가치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흔히 주식을 한 주의 가격을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ETF도 이 한 주의 가치를 이렇게 산출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ETF는 주식시장에서 실시간으로 거래가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사고 파는 시장 가격, 즉 주가와 이 ETF가 본연으로 가져야 할 순자산 가치와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바로 괴리율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는 10,000원이겠죠. 근데 갑자기 어떤 이유로 사람들이 막 이걸 사려고 몰려들다 보면 이게 거래되는 가격이 11,000원, 12,000원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게 괴리율이 커지는 경우입니다.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10,000원이라는 걸 쫓아가야 하는 이 ETF의 가격이 사람들이 사고자 하는 가격, 팔고자 하는 가격, 그 수요 때문에 ETF의 가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르건 내리건 상관없이 기초지수를 잘 쫓아가야 하는 ETF의 입장에서는 괴리율이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두 번째는 추적 오차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괴리율은 사람들이 사고 파는 그런 심리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기는 거라면 추적 오차는 이 ETF가 궁극적으로 쫓아가야 하는 기초 지수를 못 쫓아가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코스피 지수가 20% 올랐는데 그걸 따라가는 나의 ETF는 18%만 수익률이 나왔다면 추적 오차가 발생한 거죠. 기초 지수와 NAV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ETF는 추적 오차가 적다고 표현하고요. 반대라면 추적 오차가 크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오차가 작은 것이 좋은 ETF입니다. 추적 오차가 생기는 것은 운용상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 복제 방법의 차이, 환율 변동 등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운용의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괴리율이라는 건 시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면에 이 추적 오차는 ETF 자체적으로 생기는 거다 보니까 ETF들끼리 비교할 때는 이 추적 오차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을수록 좋은 것 세 번째는 보수입니다. 일반적인 펀드보다 ETF는 그 보수가 비교적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지만 낮은 보수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ETF들끼리 비교할 때는 보수를 꼭 비교해서 고려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수의 차이가 미미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서 수년, 수십 년 길어지게 되면 분명 나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겠죠. 다른 조건들이 거의 비슷한 것들끼리 비교를 한다면 보수가 낮은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가상의 ETF 화면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눈에 예전보다 더 많은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ETF는 봄데스 미국 나스닥 100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순자산 가치, 즉 NAV는 17,728원이고 현재 거래되는 가격은 17,645원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초 지수는 미국의 대표 지수인 나스닥 100이라는 것을 쫓아가고 있고 시가총액이라고 볼 수 있는 순자산은 415억 원입니다. 바로 전날 거래된 양은 123,477주고요. ETF의 보수는 연 0.45%입니다. 여기 괴리율을 보면 매일 이 정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수익률의 차트를 보면 기초 지수와 이 ETF의 수익률 차이가 조금씩 나면서 장기적으로 추적 오차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때요? 이제 진짜 쉽죠? 사부작. 지금까지 ETF를 평가하고 비교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6가지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준들은 모두 상대 지표입니다.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순자산이 몇억 원을 넘으면 좋고 추적 오차가 몇 프로 이하면 좋고 이런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주로 동시간대에 여러 ETF들을 서로 비교할 때 이런 기준들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좋은 ETF를 찾아가는 거죠. 사부작. 지금까지 ETF가 무엇인지, ETF의 장점과 종류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좋은 ETF를 고르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걸 배워봤는데요. 어떤가요? 4부만으로도 ETF의 완전 정복에 성공하셨나요? 금융 1타 강사 박고미의 사부작. 다음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여러분들의 성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